교화 끝장에 거꾸로 가 교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총정리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총정리를 하려던 생각이 따로 없었어가지고 정리해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말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눈앞에 이제 컴퓨터에 선생님이 수업했던 그 수업 자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띄우지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진화부터 시작이죠. 진화. 그냥 간단히 글씨 쓰면서 할게요. 진화 단원부터 시작인데, 진화 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과학은 절대적으로 이해입니다. 이해.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은 외우더라도 이해하고 외워야 쉽게 외우지, 그냥 생으로 글씨 외우려고 그러면은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진짜 무식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암기하는 거는. 물론 그냥 암기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선 더 쉬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꼭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진화를 공부할 때는 이 스토리 과정을 먼저 알아야겠죠. 스토리. 그러니까 다윈이 어쩌다가 진화를 주장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면, 아,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핀치새 이렇게 새 있죠. 핀치새 이 부리만으로 다인이 어떻게 진화를 떠올랐는지 그 스토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뭐 그냥 다인이 진화론 주장했대 외우고 있으면은 그거는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먼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과 상관없이 당연한 거예요. 공부 방법으로 치면은 당연히 스토리를 알아야 기억이 하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일단 한번 먼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의 증거가 나오죠. 진화의 증거로 뭐 화석상의 증거라든지 발생학적 증거라든지 그리고 비교 해부상의 증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지? 뭐 이런 거랑 뭐 최근 트렌드인 뭐 분류상의 증거라든지 유전학적 증거 이런 게 나오죠. 유전학적 증거는 선생님 강의 맨 마지막 영상에 넣었듯이 진화론을 거의 확실시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유전학적 증거죠. 이런 거는 공부랑 상관없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일단 뭐 첫 번째로 화석을 보면은 어떻게 진화했는지 눈으로 보이니까 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옛날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발생학적 증거를 보면은 이게 발생학적 증거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나 본데, 이거는 결국 배 발생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아기가 수정란이 점점 성체로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그 유사한 점이 보인다. 그 연어든 거북이든 사람이든 유사한 점이 보인다. 유사하다는 말은 옛날에는 우리가 한 생명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진화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습에서도 그 연어의 그 모습처럼 뭐 꼬리라든지 아가미의 흔적들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는 말은 사람이나 연어나 거북이나 닭이나 도룡뇽이나 다 옛날에는 한 생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진화한 게 아닐까? 이런 증거로 추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은, 아, 그런 증거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걸 보면은 그냥 그 배 발생 과정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한 그 두 가지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뭐 꼬리와 아가미의 발달 과정이 유사하다, 심장의 발달 과정이 유사하다, 이걸 그냥 외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증거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과학을 할 때는, 과학뿐만 아니고 모든 공부를 할 때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그 입시 다 끝나면 선생님 강의를 볼지 안 볼지 모르니까 지금 정리하는 김에 말을 하는데, 모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냥 책 독서예요, 독서. 우리가 하는 건 독서가 아니고 공부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그냥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하고 상관없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참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상훈 쌤도 그렇고 둘이 너무나 안타까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공부 방법을 좀 보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려면 선생님이 유튜브를 구독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알 수가 있죠. 알림이 뜨니까. 구독들 하세요. 자, 아무튼 이거 여담이었고, 자, 다음 비교해부상의 증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것도 뭐 상동기간, 상사기간 나오는데 이 상동기간과 상사기간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상동기간과 상사기간의 정의를 그냥 외워버린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동기간은 그 뭐야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데 역할이 지금 다른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였는데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르게 되면서 이제 그 처음 구조는 똑같아도 즉 발생 기원은 똑같아도 기능이 좀 바뀌었구나 이런 증거가 된다는 거고 상사기관은 둘 다 뭐 가시고 둘 다 날개인데 근데 처음에 생긴 발생 기원이 다르다 이 말은 발생 기원이 다르더라도 환경에 맞춰서 그 역할을 똑같이 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진화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외워버리면 그건 좀 곤란하겠죠. 분류상의 증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진화의 첫 번째 파트가 하나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진화설 부분인데요. 진화설 부분, 잠시만요. 이걸 좀 지우개가, 아직 좀 지우고. 이 진화설 부분 같은 경우는, 진화설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우리는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연 선택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 적자 생존. 요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현대의 진화설을 보면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제 현대의 진화설. 현대에는 자연 선택설을 기본으로 하지만 자연 선택뿐만 아니고 여기에 격리설 그리고 돌연변이설 얘네들을 함께 하고 있죠. 이런 걸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종합해서 요즘에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진화론의 결론이고요. 다만 여기서 용불용설은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얘는 그 후천적으로 얻은 것이 유전이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후천적으로 생긴 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용불용설은 이제 현대의 진화설에서 완전히 제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냥 진화설이 생겼던 과정을 보느라 한 번씩 살펴본 거죠. 얘네 뭐 라마르크가 말했느니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윈이 자연 선택설 말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든 과학뿐만 아니고 모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자연 선택, 격리, 돌연변이설, 용불용설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나올 때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좀 한자어로 풀어보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문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자연 선택은 말 그대로 자연이 선택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격리설은 말 그대로 격리됐다. 돌연변이는 변종이 생겼다. 이런 거죠. 그죠? 용불용설. 이거는 이제 한자죠. 사용할 용자, 아니 불자, 사용할 용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한 썰이다. 이 말이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썰. 사용하면 할수록 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의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불용설을 정의를 외우다기보다는 그냥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알 수만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대충 진화설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우개를 자, 그 다음에 진화설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생물의 분류 나오죠. 생물의 계통이나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때 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종속 뭐 이런 종류는 그냥 한 번쯤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 됩니다. 이거는 스치듯이 보면 돼요. 한번 상식으로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뭐 이런 거 솔직히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전문가 될 거 아닌 이상 이런 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다만 이제 생물의 5개가 있어요. 5개. 뭐 원핵 생물계니, 뭐 원생 생물계니, 식물계니, 균계니, 동물계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도 생물이잖아요. 사람도 우리 생물을 분류한 5가지 그 경우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꼭 배우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뭐 핵이 있냐 없냐, 뭐 스스로 광합성을 하냐, 뭐 저기 뭐야 다른 동물을 잡아먹냐, 다른 생물을 잡아먹냐, 아니면 운동기관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고 예를 들어 뭐가 있는지 원핵 생물의 얘는 뭐가 있고 원생 생물 얘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까지도 좀 봐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 요 단어는 프린트는 안 줬지만 시험 범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했고 그리고 교과서에 너무나도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암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는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진화 부분이 끝나고 별 부분으로 가죠. 별 부분으로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별자리죠. 별자리. 일단 그 뭐야 그 방위각이랑 고도 그리고 별자리 파는 제가 틀림없이 상식선에서만 알면 되고 그냥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성도 어플이 있어서 그런 거 알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굳이 억지로 그런 걸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디서 좀 유식한 척 좀 하고 좀 배웠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사계절 별자리, 즉 북쪽 하늘 별자리겠죠? 이거랑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얘네들 이때 그 계절별 별자리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조건 저녁 9시에 남쪽 하늘이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때는 남쪽 하늘을 항상 보는 겁니다. 그 이유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북극성 찾는 방법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근데 솔직히 뭐 암기가 조금 있긴 있죠. 근데 여기는 암기를 해도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굉장히 알고 있으면은 밤하늘을 진짜 볼 때 보여요 눈에. 스마트폰 어플 켜서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보면 되지만 관심 없는 친구들은 안 보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밤하늘을 지나다니다 딱 밝은 별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겨울이다. 저 겨울철 대육각형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학원 끝나고 밤 10시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근데 이게 보면 보입니다. 날씨 좀 좋은 날, 구름 없고 이런 날씨에 밤 9시, 10시 이때 밤하늘을 보면은 정말로 이런 별들이 잘 보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 이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잘 보일 거예요. 어, 완전한 겨울이 됐을 때 한번 보세요. 가을엔 제가 말했죠. 가을은 볼만한 게 크게 없다. 페가수스의 그 페가수스 자리에 가을철 사각형 그거 정도밖에 없는데 저 겨울엔 진짜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유식을 뽐낼 수도 있고 나 과학 좀 배웠다 할 수도 있고 유용합니다. 나름대로 밤하늘 별 보는 거에 있어서는. 자, 하여튼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뭐 봄철의 삼각형을 이루는 별자리의 이름과 그 별의 명칭, 그 어떤 별이 삼각형을 이루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봄철에 목동 자리의 아크투루스와 처녀 자리의 스피카 그리고 사자 자리의 데네볼라 이 3가지 별이 모여서 봄철의 대삼각형을 이룬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이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솔직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보면 그만이 곳인데 내가 암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암기를 시켜서 미안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이 정도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별까지 끝나고 근데 진짜로 요번 단원에서 외울 거라고는 여기랑 생물의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말고는 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그거죠. 그 연주시차죠. 연주시차 지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연주시차입니다. 연주시차는 사실 이거 진짜 쉽죠. 연주시차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 공식 유도를 한번 해봤죠. 공식 유도. 공식 유도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그 뒤는 그냥 공식 R은 P분의 1 이거 외워서 써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R은 P분의 1 외우면 여러분 기억에 절대 안 남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R은 P분의 1 외우고
거기 대입해서 문제 풀어 이러면은 선생님도 쉽고 여러분도 쉽겠죠. 그 순간은.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연주시차 공식 외워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겠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유도 과정을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수학적, 논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해보고 단순히 외운다? 그거는 공부 자체를 그냥 나는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유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시험을 위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유도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유도를 한 번만 해보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럼 R은 P분의 1, 그 다음에 그냥 문제풀이용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R의 단위가 파섹이라는 거, P의 단위는 초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AU, 광년, 그리고 파섹, 요 세 개의 차이, 그 단위의 차이는 잘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단위라는 거는 사실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단위라는 거는 우리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쓰죠.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데 여러분이 생소한 단위가 나오니까 어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킬로미터가 무지하게 커지면 우리가 AU라고 하자 하는 거고 AU가 또 엄청 커지면 LI라고 하자 혹은 파섹이라고 하자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하다가 막 10,000cm 막 이렇게 나오면 아우 야 이거 미터로 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위라는 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연주시차는 이것만 알면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죠. 이렇게 연주시차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별의 밝기 부분이 나오겠네요. 자, 이거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별의 밝기죠. 별의 밝기도 사실 뭐 어려운 거 없죠. 별의 밝기 부분에서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겠죠. 뭐 눈으로 보사 아는 보이는 등급 그리고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 이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 절대 등급의 기준이 18색이다 이 정도. 이게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는 거 그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그거를 좀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 거리 지수가 나왔었는데 거리 지수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 등급이 크면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면 18색보다 멀리 있다. 이거를 이제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진짜 한심한 짓이죠.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면 쉽죠. 겉보기 등 예를 들어서 겉보기 등급은 실제 밝기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저기 눈으로 본 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밝은 건데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죠. 근데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말은 실제 밝기보다 눈으로 본 밝기가 어둡다는 거죠. 등급이 크면 어두운 거니까. 눈으로 봤을 때 어둡다. 실제 별은 밝은데 눈으로 봤을 때 어둡다. 어두우려면 멀리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기준인 18색보다 멀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굳이 얘네들 거리지수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별의 온도가 나오죠. 온도. 별의 온도와 별의 온도와 색. 이게 나오죠, 이거. 별의 온도와 색 부분은 사실 선생님 기본 수업 자체도 되게 짧게 했지만 뭐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붉은색은 왠지 따뜻한 이미지고 요런 파란색은 왠지 차가운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이게 온도가 낮은 거고 요게 온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이 정도만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 나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청백색 별은 뭐 11,000도부터 25,000도 이거 외워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선생님도 못 외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은 온도가 낮고 파란색은 온도가 높다. 이 정도 기본 상식이고 그리고 태양은 노란색 별인데 태양은 노란색 별이고 약 6,000도 정도 한다. 뭐 이 정도는 우리 태양은 중요하니까 상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밖에 모릅니다. 다른 거 다 못 외워요. 그리고 뭐 예시도 하나도 못 외웁니다. 뭐 O형 별에 뭐 예시가 민타카가 있고 B형 별은 스피카가 있고 A형 별 시리우스가 있고 이런 거 선생님도 못 외웁니다.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온도가 낮으면 붉게 보이고 온도가 높으면 파랗게 보이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게 선생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파란 별이 왜 뜨거운 별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우주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조금 더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은 그 정도로만 알면 돼요. 좀만 자세히 말하면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스펙트럼의 색깔에 따라서 파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파장이 길면 길수록 붉은색이 되고 짧으면 짧을수록 파란색이 되는데 그런 파장과 이 색깔이 조금 연관이 있어요. 온도, 파장, 색깔이 세 개가 서로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온도가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파랗다, 온도가 낮으면 붉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범위가 사실상 끝이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저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죠? 근데 항상 선생님도 학생 때 그랬지만 선생님이 말하면 쉬워 보이는데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이런 게 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처음부터 쉽고 잘하면은 여러분이 학교에 못하러 있겠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냥 각자 독학하고 취직하면 되지. 그냥 돈이나 벌고. 근데 학교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배우기 위해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알기 위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수업이 이렇게 끝나더라도 어디 가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문. 왜? 우린 모르니까 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학생이지. 알면 누가 질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그런지 그걸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누가 공부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좀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에 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왜냐?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머신이 아니고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고 난 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스스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 공부는 내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시켜서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도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어떤 분야로 가든지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회에 나간다? 대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죠. 공부를 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조차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나 알바나 하면서 살래 이러면은 그 친구한테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 인생 망한 거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찾아보고 그 길로 나가야죠.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도 다 공부합니다.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도 다 공부를 해요. 선생님 친구들 삼성, 뭐 현대차 이런 데 다 있는데 다들 공부 많이 해요. 영어도 그렇고 뭐 기계에 관한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 분야에 살아남으려면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힘이니까 그게. 그래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필요해서 해야 돼요.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엔 평생교육 시대라서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선생님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좀 의미를 찾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암기보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하는 거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암기하는 건 공부가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때려 박는 거예요, 진짜. 뭐 깜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암기는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암기 과목이란 말 자체가 솔직히 선생님 싫어합니다. 암기 과목이란 거 없어요. 모든 과목은 다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암기란 말 싫어합니다. 모든 사회, 모든 뭐 교과, 모든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암기한다? 아니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알아야지.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꼭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열공들 하시고 요번 결과 시험 결과 원하는 결과들 다들 얻었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들 다 원하는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장의 거꾸로 과학교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 학교에서 봅시다.